제가 여러분 그 주식 리포트 같은 거 좀 보다 보면 내가 왜 내 주식 리포트가 재밌었지? 라고 그 보다 보니까 저는 권력 투쟁하고의 관계를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 투쟁과 주가의 관계는 되게 대단히 깊습니다. 근데 이 권력 투쟁이라는 거를 그냥 정치 권력 투쟁 이렇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세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누구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죠? 형제 간, 부모 자식 간,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의 축에서 여러분, 리더십이 붕괴됐을 때 그 리더십의 공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의 결과는 여러분, 어, 파국일 경우가 많아요. 파국일 경우가. 이제 역사에서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요번에 이제 혹시 삼국지 있죠? 삼국지 같은 경우도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후삼국 아니 후한국이 후한나라가 한 나라가 이제 전한 후한 있죠. 후한이 무너진 다음에 삼국으로 분열돼서 그 황제라는 리더십 공백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비일비재하고 그 갈등이라는 거, 그 갈등 리더십 공백과 갈등이라는 건 엄청난 파국이 오는데 그게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게 국가적인 권력 투쟁이 됐건 그 회사 내 권력 투쟁이 됐던 항상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안 한단 말이죠. 주식 리포트들이 그냥 뭐 누가 했는데 그걸 좀 약간 한 발 빠져나와서 리더십 갈등이라는 걸 측면에서 지금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아, 약간 삼국지 얘기가 나와서 잠깐 더 이제 덧붙이면 그 삼국지 토탈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게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에서 만들나? 세가에서 유통하고 뭐 그랬던 그 토탈워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 토탈워 시리즈에 삼국지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파랑자의 난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파랑자의 난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제가 파랑자의 난을 종종 하는데 가장 극적인 파국.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날려먹어도 승질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가 아니라 왕이죠. 파랑의 난. 여덟의 왕이 서로 죽고 죽이다가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다가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럴 때 깡패와 주식 사냥꾼들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고 제가 지금 요새 이제 뭐 시끄러운 삼부토건 케이스도 그렇고 대한항공 케이스도 그렇고 요번 탄핵 사태도 여러분 탄핵 사태도 이건희의 죽음이라는 리더십 공백이 낳은 사건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있었고 멀쩡했으면 살아있는 계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멀쩡했으면 JTBC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불러다가 말 빌려줘요 그런 요구를 최순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그 상속세 납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상태로면 기업이고 뭐고 사방팔방에서 리더십 붕괴가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네, 제가 네, 김영수님 제가 말 바꿨잖아요. 파랑자의 난이 아니라 파랑의 난이라고 말 바꿨습니다. 네, 그죠? 파랑의 난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질이 벌어지는 예를 들면 해덕 파워웨이라는 데도 그렇잖아요. 중소기업 그 살인 사건 났었던 해덕 파워웨이도 그 아버지가 기업 승계를 하는데 현금으로 바꾸려고 기업을 판 거 아닙니까? 자식들하고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려고 기업을 판 거였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권력 투쟁이라는 거는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권력 투쟁이라는 건 리더십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가 권력 투쟁의 핵심이고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의 그 권력 투쟁 과정은 국가나 세계나 개인이 집안이나 회사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면 그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주식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에 관련된 시리즈를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시리즈를 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략적인 걸 5분 6초를 떠들었는데 자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얼마나 이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재밌는지. 미중 갈등 자본 전쟁으로 비화되냐. 10년 IT 브로맨스 끝났다. 이렇게 돼요. 중 자국 기업 해외 IPO 막기 위해 판공실의 증시 감독권까지 부여. 밀월 관계 월가와 중 기업의 악재다. 디디 추싱 중당국 옥죄기에 주가 31% 폭락. 미 정치권 철저히 들여다봐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왕정이 왜 끝났어요? 왕정이 왜 끝났냐면요, 여러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주도권을 왕과 귀족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주도권을 잃고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그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교체는 필연적이었다. 이게 좌파 교육인데 중국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디디 추싱은 뭐냐면요. 우리 타다, 우버 이런 거죠. 공유하는 중국은 지금 택시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95%가 이 차량 호출 서비스를 디디 추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95%가 된 현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택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건 아시다시피 택시 산업이 생기기도 전에 4차 산업이 넘어와서 4차 산업으로 훅 가서 우리보다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명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죠. 빅테크 기업이라고. 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에 집중해 주세요.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빅테크 기업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회장 감금됐었죠. 알리바바 회장이 여러분 알리바바가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의 65%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마윈 은퇴했잖아요. 마윈 은퇴 당한 거죠. 엄청난 진짜 상상할 수 없으면 10조 부자?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마윈이? 그런 부자인데 그런 부자가 실종됐었습니다. 실종되고 나타나서 중국 공산당이 그 사람을 길들였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둘씩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빅테크한테 뺏기지 않겠다라고 빅테크 기업들을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빅테크 기업들을 키운 게 중국 공산당일까요? 미국의 자본일까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키운 건 미국의 자본일까요? 중국의 공산당일까요? 미국 자본이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어디서 이 빅테크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미국 유학 가고 미국 회사들한테 배우고 그리고 미국으로 연수 보내고 미국과의 밀월 관계가 아니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하지 못하죠. 오토카지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만약에 중국 빅테크 기업 IPO를 했을 때 100조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미국 자본이 그 중에서 26조 정도, 26% 정도 그 정도를 벌어가 각종 수수료, 투자 수익, 기타 등등으로 중국 빅테크가 성공했을 때 미국 자본이 먹어가는 게 26% 정도? 이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큰 먹이거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 빅테크 기업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여러분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정보를 다루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중국 공산당이 직접 차린 국영기업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국가가 차린 것도 아니고 공산당이 만든 기업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 뭐를 떼내려고 하면 정보를 다루는 파트를 떼내서 합자회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디디 추싱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유제일이 남양주에서 호출을 해서 여의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정보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누구를 정보를 했는 이런 정보가 쌓이잖아요. 이 정보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와 공산당의 합자 회사에서 그 정보를 다 처리하겠다. 국영 기업이 아니라 당형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한테 뭐냐면 너희가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은 다 너희가 갖는데 너희의 영리 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정보는 전부 다 공산당으로 넘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그렇게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이 사회 문화적 그리고 이 능력이 공산당을 추월하면 공산당은 무너진다고 보고 빅테크 기업들에게 사회, 경제, 문화적 주도권을 공산당이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게 공산당이 현재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자회사를 만들 테니 이거 여러분 리더십 권력 투쟁이죠.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렇게 정보에 대한 합자 회사를 만들면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킨다. 이런 식의 합자 회사를 만들면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킨다. 이게 미국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때 투썸 플레이스가 홍콩계 사모펀드로 넘어갔을 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CJ 원스 우리 개인 정보죠. 우리가 몇 날 며칠에 유재일이 언제 어디서 투썸에서 팥빙수를 먹었는지 기타 등등이 되는 거 그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CJ 원스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 회사에 딸려 있는 개인 정보들이 중국계 사모펀드한테 넘어가는 회사들의 우리의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거 있으면 정부는 그거에 대한 대책과 기타 등등 얘기를 세워라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아무 발표가 없어. 그 앵커펀드가 그 지호영하고 나오는 앵커펀드 뭐 그러면 이렇게 지호영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때 블랙 블랙 뭐였지? 그거하고 걔네들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그거였는데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보다 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가 들어가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 중국이 또 하나 경계하는 게 있어요. 중국이 또 하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K-팝 경계합니다. K-팝을 경계한다고요. 왜?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 국뽕을 유통시키겠습니까? K-팝 가수들의 춤사위와 그들의 일상을 공개하겠습니까? 공유를 하겠습니까? 돌리는 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외와 그런 문화적 이 자유주의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거를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 공산당은 뭐를 주입한다? 국뽕을 주입합니다. 이게 중국의 공산당의 국뽕이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국뽕 아이돌을 만들어요. 국뽕 아이돌. 그러니까 국뽕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건데 그 어떤 연애적인 노래나 우리 그런 거보다 그게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지? 1983년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죠. 이렇게 이런 노래가 하나가 히트래요. 1983년쯤이었죠. 그때가 맞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두 노래가 있어요. 나라에서 우리 조국 그러면서 짝꿍들 그 당시에 젊은 짝꿍들이 태극기 나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정유로 씨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노래가 젊은 사람들은 때로는 당신 생각에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조건 야 조용필이고 뭐고 다 됐어. 올해 가요대상은 정유라야. 중국이 그러고 있다고요. 중국이 그러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건요. 우리나라 특정 엔터테인먼트 회사 어디라고 얘기 안 할까요? 지금은 제일 크지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제일 컸었던 연예기획사가 그런 중국판에다가 가가지고 한국 아이돌한테 뭐를 시키는 줄 아세요? 한국 아이돌들이 중국 가서 무슨 노래를 엄청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실력으로 뭐를 한 줄 아세요? 중국어로 중국 빠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에휴, 난 소송 걸리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국뽕 기질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동경하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랑 막 이렇게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럴 수 있겠죠. 한 발 빠져서 보면 참 골 때린 짓 얘네들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느끼지만 중국도 너무 싫고 그 중국 빠는 걸 비즈니스 전략으로 세우는 것도 너무 싫어. 그것도 문화 쪽에서 그거는 자기 살 갉아먹기고. 아무튼간에 이게 제가 약간 이제 그 옆으로도 샜는데 이 리더십 문화 역량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준다. 이 얘기도 뭐 더 옆으로 새기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